자, 이거는 또 김한 기자가 매우 강조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자, 김용범 실장이 지난 26일입니다. 예. 김어준 겸손님들 뉴스공장 나와서 매우 낯선 숫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숫자가 바로 오늘 등장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오늘 오후 2시에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열어서 자,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 등 데이터 센터 3대 프로젝트 발표하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삼성전자와 SK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이게 무려 2,000조 안팎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000조 아니었어요? 야, 이게 어제 1,000조냐 2,000조냐 오늘 오후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보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나왔는데 어제 일부 보도에서 2,000조다라고 나와서 아마 확인 과정에 있겠고 아마 뭐 한 2시간 안에 2시에 설명을 직접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직접 할 겁니다. 예상컨대 1,000조에서 2,000조 사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 어떻게 예.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뭐 이거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뭐 이게 뭐 호남에 주는 게 전당대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지방 분권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렇죠. 다만 그 중간 과정에서 호남이 한번 이제 말하자면 그거 된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류된 적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22년, 23년 이때부터 공모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토학회 토론회 가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국토학회요? 네. 학회도 다니시나요? 뭐 토론자로 한번 갔었는데. 토론자요? 네. 근데 그 5국 3특해서 지방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프로젝트 과제들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데 예. 다 쫙 펼치면 다 AI라는 전부 AI야. 그러니까 이게 예.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AI 최적지다라고 지금 모든 지역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AI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어쨌든 이 산업의 트렌드와 대세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하던 사실 공격적으로 대규모로 투자해서 국가의 산업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이냐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야 물론 있습니다만 뭐 그 해석을 하는 게 또 1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 저희도 많이 썼던 기사입니다만 전력 생산이라든지 우리 윤석열이 몰랐던 아리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면 용수 문제까지 용수 문제까지 치면 호남은 지금 아리백 100을 넘게 달성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물론 태양광과 재생에너지로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전력 생산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호남에 많이 해왔다고요. 이미.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지역에 지으면 또 송전탑 문제라든지 그 지역을 착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성과 의미로 결정됐다. 그거를 봐야지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고 또 한 가지 제기되는 쟁점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총수 만나서 무슨 뭐 행정지도라는 이름에 이걸 해갖고 총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 아니냐. 뭐 팔목을 비틀었다 이런 말도 쓰고요.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한테 그 정도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를 볼 때 여기다 공장을 안 지면 어디다 짓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공장이 20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일이 뭡니까? 해외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로 나간다고요. 이 공장들이 이제 결국엔. 그러면 그거를 국내로 방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죠. 사실 말하자면 저도 뭐 베트남 공장도 가보고 인도네시아 공장도 가보고 인도 공장도 가봤지만 삼성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싸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국내에다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정치의 몫이고 역할이고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 거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구 TK 뭐 PK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쪽 분위기는 자 우리 이렇게 어렵게 된 게 몇 년인데 TK에 가져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대구 분위기 어떤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대구에 있는 분들이 뭐 이 이슈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도 없어요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의원들은 그렇게 실제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뭐 이철우 도지사나 그렇죠. 뭐 특히 구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미가 지금 매우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역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 이거를 한다고 얘기를 한들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좋은데 왜 그러냐 비판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 전에 그러면 여기 우리 지역에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 지역구 의원들은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결정한 문제잖아요.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거지 세금 분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간 기업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스킨십을 해왔냐 이거예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직도. 뭐 했냐 이거 이때까지. 그렇죠.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얘기 다 없이 막상 호남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용으로 그런 거 아니냐. 정청래 이기겠다고 대통령이 기업한테 천조를 부으라고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정청래한테 불리하다는 거는 무슨 논리고 어떻게 아니 친명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친명이야. 대통령과 원보이스예요. 호남이 기반이에요. 네. 왜 그 대구시장 선거 때 화제가 됐던 쇼츠 있잖아요. 어떤 대구 시민이 김부겸 후보한테 떨어져도 공약 지킬 것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쇼츠 있어요. 네.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예. 떨어뜨리질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김부겸 총리 전 후보 보고 목소리를 내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그렇죠. 구미에다가 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라고 지하철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기자에 요구를 했어요 구미시장이. 예, 맞습니다. 해달라고.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야말로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인 거죠. 기업을 설득하셔야지. 기업을 설득해야지. 이건 좀 정치 공학적인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가 바로 이것이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시각이 어떤지 포함해서 이게 충분히 이 여론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방향을 얘기했고 예. 물론 이제 말하자면 더 비판적인 입장에서 기업 두 개의 기업 주도로 해서 국가 경제 성장의 축을 옮기고 끌고 가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한다라고 보면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포지션에 서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왔던 방식이 뭐 과거의 중화학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IT라든지 이런 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반을 내가 2년차 3년차 때 마침 선거도 없으니 해보겠다. 좀 더 그랜드한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엔 이재명 정부 전체의 성패를 그 가늠할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훗나 이제 이재명의 콘텐츠가 뭐였냐, 이재명 정부는 어떤 시대였냐라고 하면 결국 이게 핵심이 반도체, AI, 클러스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걸로 남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요,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2천조면 뭐. 예. 예.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 예.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정부가 팔을 비틀어서 하는 어거지 투자이고 수익성도 별로 없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자금 회수는커녕 손해만 볼 것이라고 판단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주들은 들고 일어나야 돼요. 회사 경영 왜 있다고 일어나냐? 왜 우리 주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 구조가.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2시에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의야만 하는 이유, 예. 여기가 좋은 이유, 알리백 얘기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하는 게 좋다. 정치적인 논법 빼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 여기가 투자하기에 최적지라고 생각했다. 예. 뭐 해외로 하는 게 더 경제적 이익은 될 수 있지만 해외보다도 국내에 해야 된다는 뭐 대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고. 예. 우리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호남은 사실 우리 박정희 때부터 쭉 이제 역사를 반추해 보면 다른 지역은 뭔가 시그니처가 되는 공업들이 이렇게 심어졌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심어졌잖아요. 경남은 뭐 경북은 뭐 대구는 뭐 섬유 이런 식으로. 근데 호남은 계속 농업 중심이에요. 예. 지금도 별로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없죠. 산업에 있어서. 예. 그러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무리가 아니라면 이때까지 그런 게 육성된 적이 없다면 제일 먼저 해봄직한 그렇죠. 지역이 호남 아니에요?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계속 해왔는데 민주당이 정권 가지고 이렇게 의석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자체장도 다 그냥 싹쓸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민주당 무능한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죠 여기부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제티님이 문통이 그 통합의 메시지를 혹여 혁신당과의 합당으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한 기자가 이야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합당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이건 뭐 두고 봐야겠는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는 거로는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내긴 쉽진 않죠. 쉽진 않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메시지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한데요. 어쩌다가 장동혁 대표 이야기,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가 5분짜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내내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지금 아마 또 동접자 맞아요. 되실 텐데 네. 쭉쭉 빠지지 않을까라 싶긴 한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방식으로 야 이거는 정말 새롭다. 장동혁 대표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보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 자체를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징계 정치라고도 하는데요. 자, 장 대표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원들의 징계 청구 요구가 접수됐으니까 당 기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김재섭, 김용태라는 이름을 직접 이렇게 꺼내듭니다. 꺼내들면서 자 기가 막히게 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지도부를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인 이야기입니다. 예, 본인이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자 병원에 들렀다 나오면서 시작한 게 실명저격과 징계 정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 이거. 자리 보존을 위한 쟁점 바꿔치기, 예. 뭐 이슈 가리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재섭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 의원 공격수였는데 예.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으로 묶으면서 동시에 내가 이거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중진들 나서면 중진들도 망신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들 계세요. 일단 계셔 보세요.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요구인 거죠. 경고 같은,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뭐 경고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영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보장된 임기 안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끌어내리려면 어떤 정치적 열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요. 안에서의 정치적 결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전히도 관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징계에 실명을 거론한 의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새가 없고 초선이고 당대표가 말하자면 싸울 급의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본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자리도 보존하고 중진들한테는 혹시라도 여기 동참하면 뭐 징계 명단 실제로 징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징계 대상되고 이러면 그것도 망신살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강성 변호사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참 장동혁 대표도 비겁한 게 김재섭, 우재준, 뭐 김용태 다 젊은 그렇죠. 정치인들 아니에요. 40대 초반. 저보다 다 동생들이더라고. 그러니까 한두 살씩 어려요. 보통은 당 대표가 키워줘야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육성해야 하는 정치인들이죠. 아니 정점식 원내대표 이런 분을 비판하시라고 정면으로 어디 뭐 거취 문제를 빨리 해결해도 불경스럽다 이거 징계 대상이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제일 만만한 저 초선 젊은 정치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본보기 보여서 함부로 이쪽에 맹종하면은 나 얘네들처럼 만들 거야. 앞으로 공천 못 받는다. 당원들한테 한번 찍혀볼래? 나 아직 유튜브에서 인기 많어. 펜앤마이크 봤지? 채팅창. 매일신문 채팅창 봤어 못 봤어? 정치를 채팅창 정말 뜨겁습니다. 저도 이렇게 슬쩍 봤는데 정치를 뭐 이렇게 하냐고요. 여기는 여기 젊은 정치인들은 다 용역 정치인들인가봐. 촉법 의원들이요, 촉법 의원들. 정치를 참 정말 저급합니다. 자, 초선 의원 중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중에 또 광폭 행보를 하는 초선 의원 하나 있습니다. 입에 잘 안 붙는데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아니죠. 무소속이죠. 무소속입니다. 이야, 죄송합니다. 벌써 국감을 기정사실하고 있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도로 하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요. 자, 보수의 초선 의원 중에 광폭 행보 하고 있는 한동훈 의원까지 이야기하고 자 2부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한동훈 의원 요즘 요미우리 신문에 이어서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수가 탄핵과 계엄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되찾는다는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이준석, 오세훈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런
뭐랄까요? 광폭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뭐 광폭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은 이 얘기가 본인의 말하자면 유일한 사실 이제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요. 그다음에 예. 보수 재건이 첫 번째 목표가 뭐 2030년에 재집권 탈환하는 거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는 당선됐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 위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콘텐츠가. 그래서 보수가 뭐 보수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불특정한 어떤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권을 하면 결국 자기가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말하자면 콘텐츠가 있고 이렇게 갈 거고 뭐 어떤 계획들이 있고 누구랑 함께 할 거고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정책이나 가치 같은 그렇죠. 게 예. 보여야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시기가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만 뭐 캐치프레이즈만 있고 이제 이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깃발만 갖고는 이걸 갖고 지금 어쨌든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 다음 스텝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은 좀 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은 여기가 뭐 대한민국 국민 다 말할 수 있는 주제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이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네. 넓히려면은 이제 계속 포섭해야 되는 거고 네. 장동혁 대표 뭐 당장 안 물러나도 된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과학적인 어떤 뭐 나중에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보다는 시간을 좀 번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내가 나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당내 세력을 키워가는 게 우선이고 그 삼국지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렇죠. 근데 삼국지의 기본 골자가 왜 천하를 3분하느냐 한 곳이 세니까 패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패권 없는 나머지 두 국가가 일단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패권 국가를 일단 밀어낸 다음에 예. 천하를 3분하다가 양분하자는 거예요. 양분해놓고 그 다음에 뭐 그때는 그때가 생각하는 거고 일단 우리는 패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뭉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위나라는 지금 이제 장동혁인 거죠. 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가 나갈 때까지는 촉5가 동맹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또 크게 싸울지 몰라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들 두 분 다 뭐 많이 네. 있으시죠? 네, 뭐 2부 하셔야죠. 월요일부터 건강 잘 챙기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